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당 재투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회사 워크숍을 다녀왔더니 엄청 피곤하긴 하지만 지금이 한창 배당 시즌이고 마침 저번 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금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핵심만 짧게 배당이 투자 수익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배당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배당금 들어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배당 들어온 걸로 여행도 가고 뭐 아이패드도 사고 사고 싶은 옷도 사고 고기도 사 먹고 많이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쁘단 게 아니고요. 그렇게 쓰시는 배당의 의미를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주식의 역사적인 실질 평균 수익률이 한 7% 정도 된다고 막연하게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1871년부터 2012년까지 S&P 500 지수의 평균,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6.48%였어요. 여기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랑 자본 이득이 나눠져 있는데요. 배당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한 30%, 뭐 40%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마치 70%인 4.4%입니다. 우리가 공돈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써도 되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배당이 실질적으로는 투자의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저 통계는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당 재투자를 한다면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복리로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재투자를 통해서,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받은 돈은 원래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쓰는 돈이 아니에요.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고 재투자를 당연히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뭐 사고 싶은 거 산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사실과 저는 통계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올해 들어온 것도 당연히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올해도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배당이 더 많아지겠죠? 제가 뭐 쓴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재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배당 기업 중에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배당이 꾸준한 기업에 재투자를 합니다. 이게 재투자 금액이 그러면 누적될수록 복리로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복리의 특징상 일정 임계치에 다다르면 늘어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금액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야겠죠. 나중에는 정말 가공할 파괴력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당이란 것 자체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뭐 고정인 데도 있지만 배당금은 보통 성향도 늘어나고 배당금 자체도 늘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있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러면 배당금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의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앞자리가 달라지고 공이 하나 더 붙기 시작하고, 이러면 배당금이 주요한 그 투자 수단의 원천이 됩니다. 새로운 종목을 신규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을 새로 사거나 분할 매수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배당금을. 저는 이거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요. 저는 배당금을 활용해서 신규 기업에 투자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신규 기업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배당금 모아놓은 걸로 최초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투자금을 늘려나가는데요. 이 배당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굉장히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 배당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새로 받은 돈, 내 계좌에 내가 집어넣은 돈이 아니고 기업이 나눠준 돈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버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약간 버퍼로 작용을 합니다. 조금 충격 완화로 작용을 해요. 이거는 내가 배당받은 돈이니까 여기까지는 떨어져도 견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덜 흔들리기 위해서 배당받은 돈으로 신규 기업에 진입을 하고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배당이 작아서 의미가 없다, 재투자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배당 재투자는 100원이라도 의미가 있고 10원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재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금액이 작아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금액을 빼는 게 아니고 월급이나 수입을 보태갖고 그게 의미 있는 돈으로 만들어서 재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은 돈이라고 빼서 써버리는 게 아니고 적은 돈이면 내가 돈을 더 넣어서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투자금을 계속 불려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하면서 그냥 적은 돈 써버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티끌 모아서 절대 티끌 아니고요. 티끌 모아서 조금이라도 뭉쳐야 그게 곱하기가 되면서 투자금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자산을 불리신 분들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뭐 로또 긁어갖고 1억 떨어져갖고 1억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다 10만 원, 20만 원 모으고 5만 원, 5만 원, 6만 원 모아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시작하는 규모 자체는 비루합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시드가 되고 그 시드가 곱하기가 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배당이라도 모아서 재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으는 시간들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머리가 좋다고 해갖고 책 보고 한 달 만에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은 머리로는 배울 수가 있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몸에 쌓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겪어야 되는 과정은 반드시 누구나 겪어야 됩니다.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시드머니가 쌓이면서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겪지도 않고 시드머니 쌓이면 투자하겠다. 뭐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쌓여도 그 과정을 똑같이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배당이 적게 나왔어도 100원, 200원, 1000원이 나왔어도 반드시 재투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당 재투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꼭 올해 배당도 재투자하셔갖고 내년에 배당을 조금 더 받으시고 내후년에 배당 더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주말 이전에 금요일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가 주말에 그 돈 다 빼서 쓰지 마시고 꼭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에 배당 재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